안녕하세요, 타고올드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3개월 만에 9만 달러 지지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참 힘든 하루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총 4가지 요소를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벌이고 있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와 연관되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든 탓, 그리고 바이빗 거래소 해킹 이슈, 또 이거와 관련이 돼서 알트코인 시즌을 대비를 하고 있던 대거 롱 청산 이슈가 있었고, 또 최근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미매 러그풀 스캠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겹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요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것인지, 아니면 가격을 한번 크게 낮춰야 될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요소들이 미디어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각자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박스권을 형성을 해왔던 이 강력 지지선 9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하지는 않지만 이 8만 5천 달러를 지지하기 위한 이 매물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로는 10만 달러 부근에서 매도를 위한 매물대가 역시나 조금씩 연하게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래 움직임들인데요. 어제까지 비트 물량을 시장에 내던져 오다가 현재는 비트코인을 조금씩 다시 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이번 8만 5천 달러 지지선까지 내주게 되면요, 다음 강력한 지지 라인이 7만 4천 달러 좀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 암호화폐 분석가들의 좀 주장을 따르면 비트코인의 유의미한 지지 라인은 실제 7만 400달러 선에 지금 존재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은 크게 상승을 한 만큼 하락 시에는 이 구간은 그냥 패싱이 되어서 하락할 수 있는 매우 리스크가 있는 구간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상상을 하기 싫은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런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록 미디어에서는 다수의 암호화폐 분석가의 이 주장을 통해서 시장을 요약을 해보고 있고요. 이 현상을 비관론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행정부 아래서 이 커져가는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서 시장이 지금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압력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결국 눈에 보이는 단기 촉매제가 부족하고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이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고, 숏포지션의 압박이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이런 하락을 이끌었다. 비트코인은 이번 조정을 소화한 후에 3월 중순쯤 다시 장기적인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히 현재 알트들도 그린라이트가 조금씩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워낙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 잠시 반등을 하고 있는 데드캣 바운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큰 폭의 하락에는 어떻게든 조그만한 반등은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트의 경우에는 이번에 조그만한 반등 이후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반등에 너무 섣불리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특히 알트코인을 대표하는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이번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바이빗 해킹 사건 이슈가 있었고, 솔라나는 그 위에서 발행되었던 여러 밈코인의 건전성이 논란이 된 이슈가 있었고요. 또 솔라나는 이번에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여러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알트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알트 시즌이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던 만큼 이 주요 메이저 알트들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얼마나 빠르게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하느냐가 알트 시즌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이나 알트 시장에 악재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지금 포스팅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을 통합하려는 제안을 인정을 하였다라는 포스팅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ETF에서도 이 스테이킹 승인이 지금 임박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현물 ETF 승인을 받고도 이더의 큰 상승폭이나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또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더리움은 POS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더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이더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ETF 경우에는 SEC에서 그동안 이 암호화폐 ETF의 스테이킹 기능을 불허해 왔기 때문에 ETF 투자자들이 굳이 손해를 보면서 ETF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킹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비트코인처럼 기관 투자자나 큰 손들도 이더리움 ETF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 현재 25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극단적 공포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지난달에는 탐욕 단계였다가, 그리고 어제까지는 중립 단계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극단적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멘탈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암호화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장에 진출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시총 11위, 12위에 지금 순위를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다른 타 프로젝트들이 10% 이상 조정을 받는 시기에 매우 신기하게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지금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시간봉 지금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 기준으로 약 1.58달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의 경우에는 1.4달러 이하로는 지지라인이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서 그 이하로 하락을 허용하지 않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제 하루 이런 상황을 보여주다 보니 파이를 다단계나 스캠이다 아니면 채굴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언급을 해왔던 미디어들 이제 조금씩 관점을 바꿀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관점을 180도 바꿀 수는 없겠죠. 다단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총 10위에 오른 파이코인 이런 타이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빗 거래소 이 CEO가 잘못된 정보로 파이가 중국에서 불법 프로젝트로 좀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잘못된 발언을 한 점을 또다시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파이 프로젝트에 흠짓을 내려는 이런 보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타이틀이나 기사 내용을 한 번씩 체크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미디어들이 빠르게 이 파이 관련해서 스탠스를 바꿔가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코인마켓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6시간 동안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 지금 순위를 보게 되면 1위가 비트코인이고 다음이 파이 코인으로 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를 현물 상장시켜 놓은 거래소에서 파이의 거래량을 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쁘게 거래량이 만들어졌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상황에서도 파이는 해당 거래소에서 5번째나 7번째로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코인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파이코 팀 멤버였다가 현재는 웹 3.0 사업을 하고 있는 저스틴 우의 X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이번 시장 폭락으로 인해 전혀 가치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오늘 파이는 솔라나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가 사기라고 얘기를 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요? 바이낸스와 파이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글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스틴 우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파이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는 트윗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파이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는 것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저스틴 우는 아직도 코어팀 내부와 소통이 가능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지 그의 희망사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저스틴 우 쪽에서 어떤 내부적인 정보와 업데이트를 계속 받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낸스에서는 이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서 파이 상장 찬반 지금 투표를 진행 중이고요. 27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86% 이상이 바이낸스 파이 상장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크립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 레딧이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해외에서는 X와 레딧에서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딧에서 크립토 관련 순위를 보게 되면 이 파이 레딧이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파이코 팀이 직접 관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커뮤니티가 운영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글로벌적으로도 파이의 이 커뮤니티 사이즈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 앱의 다운로드 수를 보게 되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를 모두 합쳐서 현재까지 1억 4,500만 번의 다운로드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월 22일 오픈 네트워크 전환 발표와 거래소 상장을 지나고 나서 다운로드 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이는 대륙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유저들이 이 파이 생태계로 유입되도록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 효과의 개념을 잘 알고 있지만 이 강력한 영향력을 직접 체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단일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수년간 지속이 될 경우에는 그래서 파이 생태계가 수억 명에서 수십억 명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에서 오랫동안 이더리움과 이 공식 계정 팔로워 수 경쟁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비슷하게 중간 추세를 보여줘 왔었는데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나서 이 파이의 팔로워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에 이더리움을 급격하게 따돌렸는데요. 빠르면 오늘이죠. 시바이노의 팔로워 수를 제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타겟은 도지의 팔로워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지, 시바이노, 팬덤이 매우 강력한 편이고요. 그만큼 X상에서도 엄청난 팔로워 수를 자랑을 했지만 밈이 아닌 이 파이가 이번에 이 밈대장 두 프로젝트를 조만간 따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 보스는 비트코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가 비트코인의 팔로워 수까지 제치게 된다면요. 이제 다음 경쟁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팔로워 수가 아닌 바로 바이낸스 거래소의 팔로워 수와 경쟁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노드 섹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 노드의 정확한 기능은 제공이 되어 있질 않지만 여기에서 노드 관련 투명하고 분산된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가 아직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 등에서 시총 순위나 명확한 유통량이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두 곳에 파이가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고 순위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위커를 보면요, 이 코인마켓캡의 암호화폐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이 필요할 텐데 현재 파이는 아직 인증이 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코어팀이 아직 코인마켓캡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유통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많은 사용자가 아직 KYC 및 마이그레이션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데이터가 불안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파이 생태계는 아직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았으며 디앱이나 서드파티 서비스, 노드의 적절한 통합 등이 미완성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파이 생태계를 좀 더 발전시키고 사용자들에게 더 투명한 데이터를 제공할수록 인증 이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 KYC 마이그레이션 종료 기간 2일 정도 남았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제 레퍼럴 활성화 채굴률이 한 20%에서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2월 20일 이후로는 현재까지 27%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인데요. 이 상승률에 관해서는 제 주변 인플루언서들과도 얘기를 해보았는데 대부분 흡사한 상승률을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상당히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다시 컴백을 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이 종료 시점에 맞춰서 파이코어 팀의 관련 업데이트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3월 14일 파이데이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업데이트하기보다는 조금씩 이전에 기대감을 증폭시켜 줄 만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미리 분배해서 공유를 해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